안녕하세요. 조태정입니다. 자, 2025년도 지방직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기조변화를 앞두고서 우리 이제 치르게 된 두 개의 시험, 국가직, 지방직 이제 다 끝이 났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처음에 혼란스러웠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 공부의 갈피를 잡는 방식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공부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마 기존에 준비하던 수험생들도 그 나름의 또 아마 고충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준비를 시켜드리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썼던 문제들 중에 못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 생산을 해내고는 있지만 또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좀 인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가를 받는 이제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들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그 한 해 동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오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 인내, 또 끈기, 또 그 노력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점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점수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고 스스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섰다 아마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직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그 총평회 같은 거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나왔던 말씀이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국가직이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 지방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19년도가 딱 그랬거든요. 2019년도가 국가직이 수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방직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었어서 역대급 난도로 이제 우리가 출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해 봤었을 때, 올해 느낌이랑 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이 수월하게 출제됐으니 아마 지방직은 좀 어렵게 출제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 제가 국가직은 중 정도로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그 지방직은 중상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기존에 출제했던 방식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했던 방식이 많으면 한 3문제, 더 많으면 한 4문제 정도까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극렬한 난이도, 만점 방지용이라고 이제 보통들 부르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었던 반면에 올해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60% 초반대 정답률을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셨을 때는 느낌이 좀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문항은 좀 어려웠었지, 이 문항은 좀 쉬웠었지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쭉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방점을 둔 거지? 라는 약간 좀 혼란도 약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점을 해보고 나서 의외의 결과를 이제 겪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좀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채점을 보니까 의외로 점수 잘 나왔어. 또 어떤 분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괜찮게 잘 풀었던 것 같아. 근데 정답을 또 내놓고 났더니 이게 또 내 생각과는 다른 점수가 나와 있네. 이래서 아마도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도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올해 시험은 그래서 중상, 근데 약간 좀 상조에 가까운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난이도 아마도 굉장히 높았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했던 문항 수는요 국가직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휘 문제가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앞에 2문제는 빈칸 추론 형태로 나왔고, 우리 이제 복수 문항 정도 나오는 뒤에 이제 그 동의어 문항 하나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법 3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 1문제가 보여졌고요. 박스 형태 2문제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생활 영어 2문항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독해가 나머지 전체를 다 차지를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올 25년도를 앞두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휘는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될 거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 갖고 고민을 하지 말고 동의어들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어떤 공부를 했던 방식들 버려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공부해왔던 게 아깝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 완전히 시험이 바뀐 건데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가벼운 단어장 하나 정도 준비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보루 공부루를 이제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직률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고득점을 요하지 않는 직률들은 배보루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요하는 직률들이라든지 지방직 일반 행정 이런 정도 분들은 대부분 다 공무원 카르트, 공보루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쭉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랑 다 이제 대조를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단어장 공보루 한 권이면 다 대비가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문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선생님의 영역이다. 선생님의 영역.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를 시켜드리고 회독을 시켜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올해 문법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다 나왔고, 우리 이제 그 수일치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다뤄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출제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법 문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좀 더 수월하게 느끼고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었을까? 예년보다 좀 더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습니다. 신유형으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신유형을 대비해서 따로 단어를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다 주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우리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예시 문항들에 대해서 이미 다 보여진 부분이니까 아마 거기는 좀 약간 낯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는 과정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률이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마찬가지예요. 90%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다 80% 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아마도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답을 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 시간만 있으면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뭐다? 빈삽순삭.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수업의 어떤 강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해석하기 전에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까지 가는데, 빈삽순삭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200문제인데 그 200문제를 1번부터 200번까지 다 풀어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갈릴 거다. 여기서 합격 불합격 갈릴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답률을 놓고 봤었을 때 오답률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역시 지방직은 19번, 20번 빈칸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요 빈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의 삽입이라고 하는 요 형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서 배열하는 걸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갈린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올해 저희가 준비시켜 드리려고 저랑 저희 연구소랑 엄청 사실은 뭐 준비를 많이 했다란 말이죠. 그 준비했던 과정들이, 자,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그 난이도에서 약간 대동소이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방향 자체는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가직 대비해서는 저 이제 뭐 백신 1도 있었고요. 또 이제 동형 모의고사도 있었고, 그 앞단에 이제 우리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 이제 문제를 쭉 이제 저희 이제 풀어드렸는데, 그 국가직 대비 때는 수월하게 이제 출제를 해드렸다고요. 왜? 수월하게 나올 거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국가직 딱 시험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어렵게 냈다란 말이죠. 그래서 백신 2 같은 경우는 하여간 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느냐고.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모의고사는 마음 편한 상태로 푸니까 약간 모래주머니 이론에 맞춰서 좀 어렵게 가야, 그래야 현장에서 좀 수월하게 좀 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켜드렸고,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도 우리 지방직 대비로 가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어드렸다는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대비를 위해서 해드렸던 거고, 그게 정확하게 딱 맞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뭐 제 고생했던 게 좀 잘, 그래도 좀 너무 아깝지 않게 잘 됐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스스로한테 자평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분명히 났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우리 문항별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어려운 좀 설명이 좀 어려운 문항들,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문항들, 이런 문항들 위주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어휘하고 문법하고 빈삽순삭부터 먼저 갈 거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그렇죠, 우리 신유형 문제들 또는 이제 무슨 뭐 주제문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은 뒤에 이제 한꺼번에 쭉 모아서 같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으로 보면 이제 1번, 2번, 그다음에 이제 3번 쭉 먼저 가볼게요.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자, 우리 단어를 지금 뭐 하는 거다? 빈칸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빈칸을 추론을 하는 건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그래요. 단어가 됐든지 간에 독해가 됐든지 간에 그게 문법이 됐든지 간에 항상 뭐부터 항상 확인을 해라? 선지부터 항상 확인을 해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에 nourish,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건 양분을 공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에 eradicate, 이거 우리가 엄청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근절시키다, 없애버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3번에 proliferate,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뭐 번성하는 거예요.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 뭐 급증하다 또는 뭐 확산되다, 이런 정도의 말로 되는 거고, detect는 뭐죠? 이건 탐지하다, 탐지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있다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어떤, 그렇죠, 식물에 대한 어떤 질병들입니다. 굳이 이건 뭐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일단 쭉 읽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 질병들이 사실은 어렵대요. 지금 얘는 요 자리입니다. 얘를 수식하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그 형용사 보어를 쓴 다음에,
다시 형용사 보호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 이렇게 투부정사 투하를 쓰게 되면은 이거 뭘로 해석한다 그랬었어요? 뭐뭐 하기에. 다시 뭘로 해석한다? 뭐뭐 하기에.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했다란 말이죠. 요거 하기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뒤에 요렇게 근거가 나와요. because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they can spread rapidly and easily요. 그럼 요 대가 누구니까? 그쵸, 앞에 있는 요 질병을 얘기하니까 요 질병이 쉽고 빠르게 번진다네요. 그리고 impacting 영향을 주는데 넓은 범위에 있어서 많은 식물들한테 이미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기 어려울까? 그렇죠. 근절시키기가 어렵죠. 근절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답을 요건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방식은요. 연습을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항상. 자, 보세요. 이거 그리고 보여드린 다음에 뜻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동의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뜻 보여드리고 동의 항상 같이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 전부 다 우리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 다시 한번 뭐 제거하다, 무슨 뭐 근절시키다, 뭐 쓸어버리다, 좀 더 뭐 근절시키다 이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거 루트아웃은 루트 뿌리를 뽑아버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거죠. 뭐 proliferate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증하다, multiply, expand, spread. 우리 항상 우리 봤던 그런 말들이고 detect 우리 뭐 발견하다, 감자, 탐지하다 이런 얘기라서 discover, identify 또는 spot 이런 말들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몇 번 답을 2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 외워야 되는 단어가 아닌 엉뚱한 단어를 외웠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항상 뭐부터 먼저 보자? 선지부터 항상 먼저 보고 재료가 뭔지를 알고 그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고르면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형용사 보호를 수식하는 그 자리가 뭐뭐 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 질병들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빠르게 번져나가니까. 그러면 이건 뭐하니 맞게 근절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 재료가 일단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를 현장 가서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밑줄 친 부분 또 역시 마찬가지 빈칸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뭐 예시 문항에서 다 이렇게 보여줬었고 또 국가지도 똑같이 이제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어휘 문제는 이렇게 추론으로 간다.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가보자고요. 자, 뭐 동요 잠깐 보시면 뭐 humility라고 하는 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겸손, 뭐 겸양, 그래서 뭐 modesty랑 좀 비슷하고요. humbleness.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hum이 이게 뭐라 그랬어 제가? 땅이라 해서 땅에 납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umility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humble이라는 것도 그렇고 납작 땅에 붙어 있는 거라서 지금 뭐야? 겸손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sincerity, 진정성, 그래서 누구? honesty, genuineness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검소한 것도 역시 frugality 또는 thrift, moderation이라고 는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이건 약간 광의로 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볼 수 있겠고 punctuality, 시간 엄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요거 몇 번 답을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내용이랑 앞에 있는 내용, 데드라인을 잘 맞추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답을 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요 문제는 지금 빈칸 형태니까 항상 선지부터 먼저 보시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분명히 동사 모양이 맞습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뭘로 했어요? ing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느낌이 났다라고. 아하, 이거 believe라고 하는 동사를 쓸래? 준동사를 쓸래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believed라고 하는 얘는 뭐일 수 있지만 동사의 과거일 수 있지만 또 뭐일 수 있다? pp일 수 있다. believed는 이건 동사죠, 동사. 그러면 얘는 뭐고요? 이건 복수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건 뭐 단수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딱 받아봤었을 때 이런 생각 드셨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동사 자리냐? 아니면 준동사 자리냐? 다시 동사 자리냐? 아니면 준동사 자리냐? 됐죠? 일단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indicate가 이제 우리 뭐 보여주다 또는 뭐 지시하다 뜻의 동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접속사 대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if not all이라고 하는 삽입구를 이렇게 걸어치고 나면 여기 컴마가 보이고 컴마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누가? 얘가 동사네.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요. 지금 주어를 쓴 다음에 indicate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접속사 that을 이렇게 쓴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삽입구를 쓰고 그 뒤에 동사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쭉 따라오면서 컴마를 봤으니까 이건 뭐 삽입구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삽입구 자리라고 한다면 여긴 누가?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준동사 들어가야 돼. 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즉 has found라고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건 누구 자리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건 누구 자리다? 준동사 자리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셨었어야 돼요. 요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2번하고 3번을 그럼 보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3번은 다시 한번 이게 뭐 동사의 과거를 쓰고 PP일 수 있지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believing ing냐, believed pp냐입니다. 즉 money라고 하는 지금 뭐 명사를 쓴 다음 그 뒤에다가 지금 뭘 쓰겠다는 얘기야? believing. 요렇게 ing를 쓸래. believed. 즉 요거 pp를 쓸래. 요런 얘기라고요. 이거 우리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이거 나왔으면 100% 오라 했었어요. ing인지 pp인지 pp인지 ing인지. 다시 뭔지 ing인지 pp인지 pp인지 ing인지. 그래서 ing를 뭐라 했었고 이거 능동이다. 이거 응이잖아. 응동이다. 그 pp니까 이거 뭐다 이건 슈동이다.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에 지금 둘의 차이는 뭘로 보니 맞겠구나. 그렇지. 이 둘의 차이는 태로 보셔요. 태.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믿고 있는 돈이고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돈이 믿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뭘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믿겨지는 돈, 돈이 믿어지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건 들어갈 수가 없고 답이 이렇게 PP가 되는 답이 3번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수월한 문제.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냈는 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게 ED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범용으로 쓰인다고. 그래서 아마 찍으신 분들도 아마 찍더라도 여기로 찍었을 것 같아요. 왜? 보통 PP가 많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답을 이렇게 좀 수월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오늘 3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1번 문제 정답률이 지금 60% 좀 넘어요. 그리고 2번 문제 정답 60% 좀 넘는데 이 문제는 70%가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마도 좀 수월하게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요건 3번 정도로 골라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법 우리 이제 먼저 정리를 싹 하자고요. 13번 문제 이제 바로 가볼 건데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는 뭔가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 항상 선지부터 먼저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텐드잖아요. 텐드 발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모양을 물어보거들랑 항상 우리 어디를 봐라? 모양은 항상 앞을 봐라. 다시 항상 뭐 모양은 항상 앞을 봐라. 그 다음에 뜻을 보려면 항상 어디를 봐라. 뜻을 보려면 항상 요거는 그쵸, 이건 뒤를 봐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투알에다 밑줄 긋다는 얘기, 투부정세 밑줄 긋다는 얘기는 앞을 보라는 얘기야. 자, 앞에 봤더니 누가 있구나? 아, 텐드라는 동사가 있구나. 뭔만한 경향이 있다. 이거 우리 엄청 연습 많이 했죠. 우리 뭐 텐드, 투알. 다시 보다 텐드, 투알.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 바로 속간에 넘어가셨을 것 같아. 자, 2번으로 갔더니 outside of lawn인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전면구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outside라는 이 말 뭐 우리 전체 썼고 그대로 명사를 썼으니까 전면구 부사구나. 이건 뭐 크게 포인트는 없죠, 얘는. 그래서 이건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거고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요거 지금 비동사 나왔죠. 우리 엄청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비동사 나오면 우리 반드시 뭐 체크해라, 수 체크해라.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비동사 나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뭐 체크할 건데, 수 체크를 할 건데, 그러면 얘 끊어주고 어디를 찾으러 가라? 주어를 찾으러 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딱 끊어놓고 앞에 주어를 찾으러 가려고 봤더니, 지금 보세요. there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더라? 뭐뭐가 있다. 장소 부사로 봐도 괜찮고 유도 부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소 부사로 문장이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장소 부사로 문장이 시작을 했네. 그럼 우리 뒤에서 뭐라 했었더라? 선택적 도치가 발생한다. 대명사 주어는 도치야 정치야? 정치이고, 자 일반 명사 주어는 도치야 정치야? 도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 쓰고 주어를 여기다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 말이 뭐가 되는 거구나. 이 말이 주어가 되는 거죠. 다시 얘를 보고 우리 수일치할 수가 없고요. 누구? 이 주어를 보고 수일치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시합과 동시에 뭐라고 써놨어요? unestablished process. unestablished process. 어나 on. 이거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were 쓰면 안 되고 was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은 3번으로 쉽게 골랐을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가보시면 요건 이제 약간 좀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they are made라고 하는 지금 B 플러스 PP, 즉 뭐 송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는 outlet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뭘로? 오형식이잖아요. 우리가 be made, be called, be named, be considered 이런 애들 오형식 동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지.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outLaw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답을 냈으면 이거 딱 보시고서 왜 목적어 나면 be 플러스 be 송태인데 얘가 make가 오형식이니까 뒤에 있는 말을 보호로 간주하라는 얘기겠구나라고 하고 아마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답을 몇 번? 답을 3번으로 골라주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엄청 연습 많이 했거든요. 엄청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일치 파트에서 특히나 이거 제가 요 박스 형태로 낼 때는 그렇게 낼 수 있는 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박스 형태로 낼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일치는 좀 자세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파트 지금 뭐 장소부사에 의한 어떤 도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리베이스에도 이거 다뤄드렸고, 그다음에 또 기심론에서 다뤄드렸고, 또 리그라마에 또 다뤄드렸고, 또 이거 기심론 같은 경우는 앞에 수일체도 다루고 뒤에서 또 다시 특수고문 파트 또 다뤄드리고, 그래서 아마 엄청 많이 연습을 했고 OU에서도 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 엄청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답을 좀 수월하게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4번이 조금 늘 어려워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국가직을 내신 분이 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 1번에다가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가직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이거 힌트를 여기 보라라고 힌트를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인데 힌트를 여기 안에 주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다가 서치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건 이 서치하고 뒤에다가 that을 쓴 즉 뭐예요? 그렇지, 인과 형태의 지금 문장을 지금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인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누가 있고요, search 대시 있고, 또 누가 있고, so 대시 있고, 다시 누가 있고, search 대시 있고, 또 누가 있고, so 대시 있고. 그래서 search that 뭐요? 꽤 뭐뭐다. 그래서 뭐뭐다. so that 뭐야? 꽤 뭐뭐다. 그래서 뭐뭐다. 요 사이 자리 누구 자리 맞다 그랬었고요. 이거 명사의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o that은 누구 자리? 형용사나, 그렇죠? 누구 자리가 맞다? 부사의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요거는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명사를 직접 쓸 수가 없어서 항상 어순이 어떻게 된다? so 형어명 that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earch는 search 혁명 that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어순 제가 요거 항상 요거 물어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물어보는 거의 어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시면 search 혁명 that 이렇게 나온 거고요. so 형어명 that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억양 기억나시죠? 다시 search 혁명 that, so 형어명 that 기억하시죠? 그럼 보시면 그렇게 딱 쓴 건 거예요. search 혁명이에요. 그리고 대시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이걸 보시고 앞에 뭐 명사가 있는데 그럼 그 뒤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왜? 요거는 뭐기 때문에 search하고 뭐기 때문에 that이기 때문에 이건 인과를 나타낸 겁니다. 인과를 나타낸 거. 그래서 요 대절은 뒤에가 요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나온 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1번하고 2번이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요 뒤에 보시면 to have been 요거는 우리가 기심론에서 동사의 준동사 파트에서 준동사의 동사의 성질에서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자 우리가 요거랑 to are이랑 to have 플러스 pp하고 요 두 개를 구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요거는 뭐다라고 말씀드렸더라? 이건 그죠, 동사랑 시간이 서로 같음. 요거는 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더라? 동사보다 시간이 마이너스 1. 자, 흔히 많이 나오는 방식이 어떻습니다? be 플러스 pp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온다. 또는 seem 동사 갖고 많이 나온다. 그래서 it seems that이고 앞에 주어가 사람 사물일 때는 뒤에는 뭐 to를 쓰든 to, have 플러스 pp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was believed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동사 모양을 하나 이렇게 띡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뭐 송태 형태에 딱 그 맞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뒤에 뭘 쓴 거야? 이렇게 쓴 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다시 한번 뭐다라고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 얘는 동사랑 시간이 서로 같음이고요. 얘는 동사보다 시간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동사 누구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시작. was. 이건 과거인데 그럼 얘는 뭐니까? 동사랑 시간이 서로 같음이니까 과거. 얘가 과거인데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대과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건 믿어졌어요. 뭐 이 신의 선물이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즉 요거보다 이게 더 먼저 썼다라는 걸 그냥 티내주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틀릴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넘어오는 게 한 방에 휙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훔이 나왔잖아요, 훔. 그럼 끊어줘야죠. 끊어줘야죠. 우리 WH랑 무조건 끊어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거 좀 보시면 얘야말로 자, the goddess of wisdom이에요. 즉 명사를 쓴 다음 그 다음 뒤에 뭘 쓰는 거다? 훔을 썼잖아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훔이 나올 일이 없다고? 훔이 나올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요? 왜? 현대 영어는 뭘 더 선호한다 그랬었어요? 훔보다는 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훔이 나올 일이 없다고요. 근데 훔이 나왔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가보자고. 명사 바로 뒤에 누가 나왔으니까 훔이 나왔으니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요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형태가 나와야 되죠.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간단한 몇 형식 문장 완성돼 있다? 3형식 완성돼 있다. 그러면 요거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친다? 그렇죠. 요거 관계 부사로 바꾸거나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해주죠. 뭐 전치사 하나 써주면 되죠. 뭐 우리보다 전관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관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from whom 하고 쓰는 게 맞겠다. 아니면 요 from을 요 뒤로 보내도 괜찮겠지만 밑줄은 여기에만 그어져 있으니까 이 whom을 뭘로 바꿔라? from whom으로 바꿔라. 우리가 데일리 루틴 때 아무튼 요거 잊어버릴까 봐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뭐 이거 which로도 많이 보여드렸었고 whom으로도 보여드렸었고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바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형태의 문제는 아마 제가 그 시즌 8의 마지막 그 주에서도 한번 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이건 전치사 하나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건데 자 이것도 제가 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from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전치사를 넣는다고 생각하는 건 쉽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from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건 해석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건 전치사 넣어야 되겠다까지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다가 from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문제 지금 3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정답률이 썩 높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가미가 돼가지고 좀 그래서 좀 수월하게 좀 답이 나왔을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확실히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다란 말이에요. 엉뚱한데 계속 시간 낭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건 선생님 영역이라서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단 하나도 없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지까지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기심론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동사의 어떤 주어의 이동을 하고 뭐 주어가 빠지면서 이 뒤에가 대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투알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뭐 주어가 빠져서 좌초했다 뭐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고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그 가미에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없어도 답 내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얘는 그런 무리는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제가 암기시켜드리고 암기법 암기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회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그 지점이 어디다라고? 그렇죠. 문법과 빈삽순삭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는 분명히 요거는 다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이제 순서 배열 문제잖아요. 우리 어순 배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 봐야 되는 게 뭐였나 그랬었지? 주어진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문장의 뜻을 알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시작한 알파벳. 요것만 잡으면 되는데 요거 우리 어떻게 푸는 건 된다 그랬었어요? 이거 항상 그지 확률로 가는 거 확률로. 그래서 이 선지가 다 제시가 돼 있으니까 가장 그럴듯하게 이제 생긴 걸로 가는 거죠.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 읽고 B 읽고 그다음에 C 읽은 다음에 이거 내가 요렇게 맞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우리 항상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뭐라 했었더라. 그렇죠? 이건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뭐라서? 객관식 문제니까. 자, 그럼 가보자고요. 자, 보시면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usually 이거 이제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십시오. 혹시 이거 자료를 갖고 계시면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빈도부사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건 통념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뭐 자주 뭐 이런 말들 나온다란 말이에요. 이건 뭐 사람들은 뭐 말할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건 통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념을 하나 던질 것 같아. 자, 어떤 통념이냐 이런 얘기네요. 아이들인데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toddler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 infant 유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다 애기야 애기. 그냥 우리는 아기라고 이제 보십시다. 아기인데요. 어떤 아기냐? picking things up의 어떤 물건을 들어올리는 아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땅바닥에서 혹은 뭐 모래사장에서 뭔가 애를 딱 집어 들어올렸다. 그럼 이거 뭐일 가능성이 높아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정말 해로운 벌레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뭐 독버섯 이런 건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게 그죠 문제를 의미할런지 모릅니다. 아하 그럼 다시 통념이에요. 우리보다 아이들이 뭘 하게 되면 무언가를 땅바닥에서 들어올리게 되면 이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거의 신정보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 그 반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뭐 however 이라든지 뭐 but 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요거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뭘 들어올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주제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항상 확률적으로 가시자고. 지금 A로 시작하는 게 뭐고요? 하나, B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고 둘, C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뭘로 가봐? B로 가보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뭘로 가지 않는다. A부터 먼저 덥석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뭘로 간다? 일단 B로 가보실 거예요. 왜? B로 시작하는 애가 확률이 높으니까. 자, B로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동그라미. 그러면 다시 이게 뭐였었고요? 이게 통념이었었고 이게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신정보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as 뭐 하면서 3살배기 아기인 지브 니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brushed away. 자, 우리 모래를 이렇게 떨었대네요. on 어디에서 떨어졌냐면 what seemed to be a rock. 그냥 이게 뭐 돌멩이, 바위처럼 보인 건 거야. 그런 걸 얘가 하나 딱 들어올리더니 이걸 모래를 털었단 말이지. 자, 이렇게 했다란 말이죠. She revealed. 그녀가 보여줬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거의 4,000년 된 그쵸 이집트의 유물을 얘가 찾아낸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이거 아이들이 뭔가를 주워 올렸어.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but 하지만 이게 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B A인지 B C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그냥 A로 한번 가보는 건 거예요. A로 가봤더니 자 가족들이 지금 뭐예요? 보고를 했네요. The find 동그라미. 자 그럼 the find니까 이건 우리 find는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때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the find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건 보세요. 요건 관사 바로 그 뒷자리니까 누구 자리가 맞겠구나. 이건 명사 자리가 맞겠구나. 그럼 뭐 발견물, 발견한 그 사실쯤 되겠네. 다시 뭐거나 발견물 또는 뭐 발견한 사실쯤 되겠네. 그 발견을 이제 보고하게 된 겁니다. 발견물을 보고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보고를 했겠지.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렇죠. 유물위원회에다가 이걸 보고를 했고요. which 자 근데 그것이 determined 자 결정을 지었습니다. It is beetle shaped seal 그게 딱정벌레 모양의 그렇죠. 인장 같은 거였다. 자 어디로부터 나온? From the Middle Bronze Age네요. 그러면 무슨 뭐 청동기쯤 뭐 될래나? 뭔지 뭐 그렇겠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비애로 하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브가 뭐였다라고요? 상을 받았네요. 끝났네. 다음 몇 번? 2번. BAC. 요렇게 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 뭐 하지 않고 A 해석한 다음에 B 해석한 다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가 답은 C, B야 라고 했는데 없어. 이러면 이게 난리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안에서 골라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그냥 따라만 가보시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러면 순서가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애초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엄영사인지 더명사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자 다시 한번 엄영사가 있고 누가 있더라? 더명사가 있어. 그러면 항상 엄영사 먼저고 더명사가 나중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the find라고 하는 요 말이 나왔던 건 그 발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 우리가 B 뒤로 가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람 이름 얘기할 때 우리 항상 뭐부터 먼저 한다 그랬었어요? 항상 그렇죠. 풀네임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뭘로 간다? 파셜 네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봐봐. 지브 니찬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먼저 보여준다며요. 그 다음 뒤에서 뭐야? 이 지브가 이렇게 해서 파셜 네임으로 가는 건 거죠.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 요 형태로 정말 많이 냅니다. 그래서 풀네임부터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간다? 파셜 네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 B하고 C의 순서는 분명히 얘가 앞선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여기 보고를 했고 거기 상을 받는 거니까 얘기가 전개가 정확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답을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죠. 아마 이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거 답 내는데 아마 15초, 20초 만에 답 나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 정확히 해석하는데 이게 또 오늘은 짧았어요. 그쵸? 짧았습니다. 이거 해석한 다음에 선지를 봤더니 A, B, B, C야. B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B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통념 신정보구나 라고 알아낸 다음 그 다음에 B, A 따라가 봤더니 그 가족들이 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 받았다. 에이
금방 답 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건 정답률도 좀 상당히 높을 걸로 좀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항상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순배열 문제 혹은 뭐 빈삽수다 다 마찬가지인데 요령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요령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사실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오늘은 좀 쉽게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주어진 문장 정확히 해석을 한다. 그다음에 뭐 시작하는 알파벳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우린 다시 한번 글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배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항상 뭐부터 할 거야? 항상 그치 선택만 할 거기 때문에 배열되어 있는 걸 잘 따라가 보시면서 아니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선지가 이렇게 구성됐다고 칩시다. A, B, C, C로 즉 C로 시작하는 두 개가 이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주어진 문장 간 다음에 우리 C로 갔다란 말이지. 근데 봤더니 지브라는 애가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죠. 풀네임부터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면 C로 시작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얘를 버리시면 돼요. 그럼 C로 시작한 알파벳 하나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A로 시작할 건지 우리 집 뭘로 B로 시작할 건지 가면 돼. 자, A, B, C, C였는데 우리가 C를 이제 둘 다 버렸단 말이야. C로 시작한 C, A, B, 뭐 C, B 다 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로 딱 갔더니 the find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발견한다는 내용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건 버리시면 돼. 그러면 B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답은 B, B, A, C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우리 절대 뭐 하는 거 아니다. 이해하고 배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배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다 그냥 골라내기만 하는 겁니다. 자, 17번이고요. 이 문제가 조금 정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 however 이런 말이 있으면 좀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좀 글이 모르겠어요. 좀 약간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하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일단 이 문제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다? 그렇죠. 이런 접속 부사 잘 보는 게 중요하다. however, 그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과 요 앞에 내용 서로 다 정반대다. 여기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뒤로는 계속 뭐가 이어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영어에선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니까. 오케이. 요 앞에는 근데 뭐가 나올 거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however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해요. 자, 가보자고. 자, 마이크 팁튼에 의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명사를 썼고, 다음에 다시 컴마를 써서 명사를 썼으니까, 동격이네, 동격. 그쵸? 그러면 퍼츠머스 대학교의 교수님인 요 양반이, this is,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요 단서가 나왔네요. 자, 이것이 far from. 멀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건 사실과 거리가 멀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라 했냐면 the quickest way, 가장 빠른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가장 빠른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never로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 far from 너무 많이 했던 말이니까, 그렇지? 오케이. So, of lowering your body temperature. 여러분들의 체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자, 체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this라고 하는 요게 결국 뭐 한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 뒤로 뭐가 나야 돼? 부정적으로 쭉 이제 설명이 가면 돼요. 가면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are 뭐뭐가 있다네요. 간단하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또 이게 이제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help you handle the heat이에요. 열을 다루는 거야. 열을 다루는 거.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아까 lowering your temperature. 요거나 같은 거네. 그치? 요 이제 우리 체온을 높은 거잖아. 높은 체온을 낮추는 거고 이건 열이니까 같은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예요. 자, 우리 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알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도 한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f you're feeling the heat, 열감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and somebody offers,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요.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팬이래, 팬. 그럼 이게 뭐 부채가 될 수 있고 뭐 electric fan, 이제 뭐 선풍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마도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자 시도를 하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먼저 아마 냉각시키고 그럼 요 디스라고 하는 말이 누구였겠구나? 그렇지, 얼굴이었겠구나. 그래서 얼굴을 냉각시키는 이 방식이 이게 뭐야?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런 방식이야 라고 통념을 던진 거네. 그러면 그 뒤로 가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정보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게 가장 빠른, 가장 the quickest한 방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네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뒤죽박죽이 된 건 왜냐면 여기 이 말 때문에 그래요. certainly. 확실히. 그러니까 요 확실히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어졌었으면 그냥 고민 없이 2번 하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all that brace on your face,
자, 여러분 얼굴 위로 우리가 이제 오는 그런 모든 바람이 will stimulate 자극하게 될 겁니다. cold receptor, 리셉터 우리 어떤 말이죠? 이 말 무슨 뜻이다? 그죠? 수용체, 수용기. 냉각 수용체를 자극할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어디? 얼굴이지 뭐 얼굴. 얼굴에 있는 그 냉각 수용체를 자극하게 될 겁니다. 자, which 그렇게 되게 되면 자, 근데 그것이 give you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느낌을 줄 거야. 편안함이랑 강력한 느낌을 주게 될 거야. 지금 이 말과요. 이 말은 너무나도 잘 맞아요.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자, 우리가 얼굴에다가 이걸 쓸 거야. 찬바람을 쓸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냉각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우린 그렇지 아마 시원함을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연결이 썩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일단 요 2번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말이 여기 나와. but 하지만 사실은요. It's not going to 그게 뭐 하지 않을 거냐면 추출 혹은 꺼집어내지는 않을 거야. 빼내지는 않을 거야. 열감을 여러분들의 신체로부터 전혀 빼내지 않을 거예요. Instead, 그 대신에 a better cooling strategy, 보다 더 나은 전략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손을 담그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시 뭐가 아니라 우리 얼굴을 찬바람을 쐬는 게 아니라 얼굴에 찬바람을 쐬는 게 아니라 손을 찬물에 담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만약에 여기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자, 얘가 지금 요 뒷부분, but 뒤에 부분이 되는 건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certainly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부연 설명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3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3번 들어가게 된다면, 자, 이제 요 전략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high surface area, 높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to mass area, 자 뭐에 비해서? 질량에 대비해서. They have lots of blood flowing. 자 그래서 그들은 갖고 있어요. 혈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when you are, 여러분들이 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했다란 말이야. 즉 여기 있는 이 they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요 hand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 뭐 하는 게 맞아? 자 요 대안 제시한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뭐였었고 얼굴에다가 찬바람을 쐬는 게 좋은 방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한 건 거고요. 요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더 보여주는 겁니다. 요 certainly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요 however 문장을 번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뒤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뭘로? 그치 손을 냉각시키는 게 나은 방식이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건 뭐 손을 냉각시키는 것까지 부정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지가 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으로?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3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왜? 다시 3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요 앞에 손을 냉각시키는 방식 그게 더 나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다시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자 그 뒤로 가보시면 if your core temperatures are hot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열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체는 보냅니다. 우리 혈액을 보냅니다. to the extremity 자 어디로 말단으로 보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열을 그죠 잃기 위해서 열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보낸다는 말이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야? 손을 냉각시켜서 그렇지 열감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답을 요건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 이 문제가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답률이 거의 한 50% 초반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낮은 편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딱 읽고서 답을 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여긴 대안을 여기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요 instead 이 말. 그렇죠. 요 instead란 말이랑 누구랑 rather 이 말이 항상 우리 비슷하다고 그랬었어요. 얘네들이 뭐 한다고 그랬었지? 그 뒤로 그렇지 대안적인 의견이나 대안적인 그렇죠. 이 사실을 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나올 거고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흔히 부정문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it's not going to extract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뒤로 이제 대안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이 문제가 이제 국가직 때는 이게 이제 어려워서 이제 그 정답률이 좀 떨어졌었는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죠. 여기 지금 보시면 과학자들이 길러냈습니다. 자, 어떤 특수한 토마토를 이제
길러냈는데요. 이 비타민 D를 이제 많이 갖고 있어. 엑스트라니까. 이제 그런 토마토를 길러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 특수한 토마토를 길러냈습니다. 자, 근데 그 토마토가 비타민 D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엑스트라가 추가적인 갖고 있어요. which. 근데 그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누구한테 있어서 건강, 우리 사람들, 우리 인류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누가? 비타민 D가. 비타민 D 부족이 영향을 줍니다. 대략 한 1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의 인구에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글은 결국은 흐름을 잡아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라 했었으니까 이건 그죠, 주제문을 잡는 거고 그 주제문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장들을 찾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찾으면 된다 그랬었고 삼천포로 빠진 문장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정반대 진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뭐 막연한 정의정리 이런 거 이제 찾아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겠네. 그렇지? 자 다시 영국의 과학자들이 뭘 했어? 이건 뭐야?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그대로 주제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했냐면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그런 토마토를 개량을 해냈구만. 그렇죠? 오케이, 그럼 자 다시 한번 자 비타민 D가 많은 그런 토마토를 뭐 했던 거다? 그렇지, 개량해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왜 개량을 했는지, 얼마나 개량을 했는지, 어떻게 개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가보자고. 자,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질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환되어지네요. 물론 비타민 D로. 우리가 그 인투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도 있지만, 뭐 안으로의 뜻도 있지만 변화의 결과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변해서 비타민 D가 되는 건 거지. 자, 더 팀입니다. 그러면 요 팀이 아마도 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영국 과학자들이 altered 바꿔봤습니다. 유전자를 바꿔봤네요. 그렇지? breeding 그것들을 이제 우리 뭐 한 거야? 이제 교배를 시킨 겁니다. To have more of this substance. 이 물질이 많도록 이 물질 결과적으로 뭐 할 건데? 그죠? 비타민 D로 바뀌는 그 물질이 많은 것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배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럼 자 다시 자 우리 토마토를 이제 우리 개량을 한 건데. 자, 우리 이 토마토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비타민 D로 바뀌는 그런 물질이 있다란 말이야. 근데 이 물질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개량을 했어. 교배를 했어. 그렇다는 말이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변할 테니까 뭘로? 비타민 D로 변할 테니까 비타민 D를 많이 갖겠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각각의 토마토는 come to네요. come to. 이거 뭐랑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get to. 뭐만 하게 된 거네. 자, 뭐 하게 됐냐면 have about as much vitamin D as two medium size eggs예요. 그러면 두 개의 중간 크기 달걀 정도랑 그렇게 같은 양의 그런 비타민 D를 갖게 된 겁니다. 달걀 2개 정도랑 같은 정도 양의 비타민 D를 갖게 된 거야. 이게 우리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지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지. 왜? 아까 우리 주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건 괜찮습니다. 자, 다시 개량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렇죠. 달걀, 중간 크기 정도 달걀의 2개 정도에 해당하는 비타민 D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양인가 봐. 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답이 4번이 무조건 돼줘야 되는데 이러면? 라고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 문제 유형에서 제일 답이 많은 거 어디라고 그랬었어? 끝에서 두 번째 문제 그랬었지. 가보세요. 봤더니 게다가 토마토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먹습니다. 뭘로? 날 것으로 먹습니다. 어디에서? 샐러드 속에서. 그리고 제공되어집니다. 뭐라고? 조리가 된 어떤 채소로 제공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건 지금 뭐 먹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섭취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로벌이 맞다라고 한다면 게다가니까 유사한 형태가 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게다가 뭐가 된다? 이러지 나와야 돼요. 무슨 뭐 다른 뭐랑 비교했었을 때랑 비슷한 크기거나 비슷한 어떤 양의 비타민 D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봤더니 개량해 놓고 났더니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다른 어떤 요소들 뭐 비타민 C도 늘었더라. 무슨 뭐 단백질도 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먹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전혀 안 되죠. 이거야말로 우리 뭐다 이거 3000%로 빠진 거네.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몇 번이 된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문장이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까지 해보라 했었어? 검산까지.
검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끼고 나서 원래 있던 문장이 여기에 있던 게 아니니까 제껴버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들이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은 자, think 생각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기법이 뭐 할 수 있을 거다? 다른 식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요 계량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럼 연결되는 게 맞잖아요. 다음 몇 번? 4번을 올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방법만 제대로 잘 알고 있고 연습만 충분히 했다라면 답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답을 4번으로 내셨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유형이 이제 우리가 국가직 때는 확실히 좀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었지만 오늘은 뭐 정답률 꽤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 내용이. 그래서 답을 잘 골라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19번하고 20번이 이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법한데 일단 우리랑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왔고 선지가 보통의 경우 우리 시험에서는 딱 그게 보여졌거든. 요 단어 저 단어 찾아라 했는데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 문제 결국 뭐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썼더라. 그렇지. 항상 선지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에 봤더니 from hands on, hands on. 손을 직접 댄 건 거거든. 그럼 뭘까요? 직접적이지. 직접적인 거지.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 체험이네, 체험. 체험으로부터 이렇게 됐고요. In the minds of others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정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있네. 타인들 속에 있는 거야. 이건 직접 경험을 하는 거야. Gained during education. 뭐야? 교육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learned through trial and error 이렇게 있네요. 이거 뭐예요? 우리 엄청 많이 했던 말인데 이거 뭐지? 시행착오, 그치?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어때요? 비슷해요. 직접적 경험을 하는 거랑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치? 알게 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이건 답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자, 이거 지금 보니까 빈칸이 어디 쪽에 있어요? 끝에 쪽에 있어요. 그렇지.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건 거야? 동어의 반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동어 반복이니까 결국 뭐 잘 잡아야 돼? 주제문 잘 잡아야 돼요. 주요 소재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자 봤더니 이런 건 거네.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고 뭔가를 그렇지 얻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야. 이걸 첫 번째 거는 뭐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2번은 뭐야? 타인들이고요. 타인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아까 그렇죠. 이건 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건 거고 그다음 네 번째 건 역시 마찬가지 직접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시행착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뭐야? 직접입니다. 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자고요. 봤더니 이렇게 돼요. 자 석기 시대인데요. 석기 시대 이렇게 이제 괄호쳐놔 보죠. 전면구니까 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인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How to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기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또 불을 어떻게 피우면 되는지를 또 토끼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를 사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맨쇼네 완전히. 그렇지? We think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know far more today.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ut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아 이런 거구나. 자 우리가 수렵 채집인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원시인이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수렵 채집인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걸 우리 뭘로 잡으면 되겠다? 통념이지 뭐. 그러니까 오늘 이 글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통념과 신정모 구조로 거의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돼요? 자 그럼 가보자고. 자 통념을 던진 거고 그 뒤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하지만 각 개인으로서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no far less 훨씬 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우린 무지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주제네. 자 통념 우리는 뭐다라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다. 다시 우리 현대인은 지식이 어떻다?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통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요거라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라고. 우리는 생각보다 덜한다. 근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덜한다, 생각보다 덜한다, 생각보다 덜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일단은 좀 더 가보죠. 봤더니 바로 뒤에 나옵니다. We rely. 우리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The expertise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문성 전문 분야거든요. 다시 봐라. 전문성 전문 분야예요.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expertise는 뭐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기하겠죠. 공무원 영어요. 라고. 이걸 우리 바꿔서 뭐라고 했을까? 지식이지. 그쵸? 자,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우린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For almost all our needs. 우리들 거의, 그치, 우리 필요에 맞췄을 때 거의 대부분을 다 타인들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우리는 그 대신 뭐 하고 있다? 그렇죠. 타인의 뭐에? 지식에 의존한다. 이거네요. 이걸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2번일 거라고. 그렇죠. 왜? 다시 한번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어 반복.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라는 형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갑시다. 자, in one humbling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To evaluate.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How well. 얼마나 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일반 짚어요. 자크. 이 자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몇 점? 스스로 10점 만점에 뭐 9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올리고 내릴 줄 잘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거죠. Okay? Most people,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reply, 답을 줬어요. 뭐라 답을 했냐면 They understood zippers very well.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After all, 결국 they use them all the time. 그들은 그걸 항상 이용하고 있잖아요. 잘 쓰고 있는 거지 뭐. They were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청을 받은 겁니다. To describe, 설명을 좀 해보세요.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가능한 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All the steps, 모든 단계들이죠. 이 지퍼가 작동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작동 거는 거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그랬었어? 스스로? 오늘 10점 만점에 9점? 자, 어떻게 이가 물리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 간단한 지퍼가 어떻게, 이 자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자크가 왜 물리는지도 잘 모르고 자크가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그렇지만 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 had no idea. 몰랐습니다. have no idea, don't know. 마찬가지죠. 몰랐습니다. Okay? This is what, 이것이 바로 what Stephen Sloman and Philip 어쩌고 분이 have termed, 이름을 붙인 겁니다. knowledge illusion. knowledge illusion,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아니야 사실은. 이건 그냥 환영에 불과한 건 거지, 허상에 불과한 건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죠? 생각보단 훨씬 더 몰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우리 뭐라고? 우린 지식이 많아. 우리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해? 수렵 채집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야. 우리는 각 개별적으로 잘 몰라요. 모릅니다. 이 얘기죠.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ven though, 비록 각 개인적으로 we know very little, 우리가 매우 적게 알고 있긴 하지만. Because,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지식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에이, 확정됐네. 사실 이게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건데? 그렇지, 타인들 건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요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뭐만 바꿔서? 그렇지, knowledge를 expertise로만 바꿔서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먼저 1번, 2번, 3번, 4번을 읽으신 다음에 1번하고 4번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이걸 바로 이제 집어내셨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 중에 놓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1, 4번이 둘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답이 둘일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1, 4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2, 3번 중에 가는데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게 남의 지식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이제 자꾸 가는데 그 전반부에 나오죠. We rely on,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 expertise, 전문성, 전문 분야,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을, 그렇지, 타인들의 전문 지식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다시 정리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이렇게 풀으셨었어야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빈삽수삭하면서도 엄청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좀 이번에 말이 좀 살짝 다르게 나오는 관계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데일리 루틴 마지막 그 회차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패러프레이즈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대비를 좀 하셨을 때 좀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약간 고통스러우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현장 가서는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인데 이건 정답률이 더 떨어져요. 딱 보셔도 그렇죠. 이거 보시면 선지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선지 안에 구문이 들어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조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정답률이 이제 그 아까 19번보다 더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 하나 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영어를 마지막에 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요 지금 1번은 not A but B예요. 그래서 요 말을 일단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다? not, 그 다음 뭐야? A, 그 다음 but, 그 다음 B입니다. 그 다음 요거 how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how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제 뜻 두 가지로 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이게 뭔 뜻이 있다 그랬었고요.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어떻게. 또 뭔 뜻이 있더라? 얼마나.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뜻일 때는 뒤에 뭐가 그냥 바로 붙을 거고, 그죠? 주어 동사가 바로 붙을 거고, 이게 얼마나의 뜻일 때는 이 뒤에 뭐가 붙는다?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가 직접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How clever, how clev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자리야.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능하냐예요. 자, 그게 아니라 how much more야. much more.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건 얼마나 더 똑똑하냐네. 그쵸? 자, then 뭐보다냐면 다른 사람들보다야. 요 말을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요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더 똑똑하냐? 타인들보다. 그러면 요건 이런 거네. 본질이냐? 본질적으로 똑똑하냐? 즉 절대적 기준이냐? 요건 얼마나 더 똑똑하냐니까 이거 뭐야? 상대적. 요거를 잡아냈었어야 됩니다. 이건 근데 글을 먼저 읽은 다음에 요걸 보면 못 잡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글이 이 선지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면 먼저 이거 각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선지부터 읽지 않고 본문부터 먼저 읽게 되면 그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내가 해석 자체가 편하고, 그렇더라도 시간 안에 문제를 풀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급하게 쫓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그러나 먼저 이렇게 각을 잡고 올라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읽게 되면, 즉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번은 우리 뭐다? 이건 본질적으로 똑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즉 절대적으로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남들보다 더, 즉 상대적으로 똑똑한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일단 1번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는 본질, 절대, 뒤에는 뭐야? 상대이고요. 2번으로 가보시면 individuals act according to their collective interest. 집단적인 어떤 이익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단 their own personal interest. 그 개인보다. 그럼 이건 2번은 뭐에 관한 얘기구나? 집단과 개인이 있을 때 누가 더 중요한 건 거다? 그 집단의 이익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시면 to design a society, 사회를 만들어내네요. where, 근데 그 안에서 members cooperate. 자, 이 멤버들이 협동을 하는 겁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상적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협동하는 거야. 그러면 3번은 우리 뭐에 관한 얘기고? 협동하는 거고. 됐죠? 4번으로 가봤더니 coming up with, 야,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했던 거 바로 그 수건데, come up with, 고안하다, 제안하다. 고안하는 거죠? 뭘 고안하는 거냐면 best solution, 최고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practical problem, 뭐예요? 실질적인 어떤 문제네, 실용적인 문제네. 그럼 다시 실용적, 실질적 이런 문제에 관한 해결책,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 집단이랑 개인을 놓고 봤을 땐 집단이 더 중요하다. 협동한다. 그다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젤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요. is trying. 자, 애를 씁니다. not to be eaten by cheetahs. 치타들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not, but. 보세요. 구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빈칸이 어디 있기 때문에 끝에 있기 때문에 동어 반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겁니다. 그대로. 치타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그건 또 뭐 하는 거냐면 outrun이래. 야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했던 단어인데 out 플러스 동사 누구누구보다 더 잘 못무하다. 그렇죠. outdo 누구누구보다 더 잘하다. outrun 누구누구보다 더 빠르게 뛰다 더 잘 뛰다. outsell 누구누구보다 더 잘 팔리다. outnumber 누구누구보다 수적으로 우세이다.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자 다른 가젤들보다 더 빠르게 잘 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뭐 할 때? 치타가 그치 공격을 할 때.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그냥 그치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뛰는 거니까 상대적 가치를 위해서 뛰는 거구나. 일단 이거 갖고 있어야죠. 지금 집단과 아무 상관없어요. 집단과 아무 상관없다라고요. 그쵸? 협동?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봐봐. 치타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거든. 근데 내가 도망을 가는데 내 집단보다 더 잘 뛴다라면 협동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협동이라든지 무슨 뭐 집단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 갑니다. What matters? 자, 중요한 거는요. 자, 누구에게? 이 가젤들한테 중요한 건 is being faster. 더 빠른 겁니다. than 누구보다? 다른 가젤들보다. 집단 내에 있는 다른 개체들보다 내가 더 빨리 뛰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아까 우리 뭘로 봤던 거다? 상대적으로 봤던 거다. Not being faster than cheetah. 치타보다 빠른 게 아니라 사실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냥 치타한테서 도망가면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본질이라.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치 이게 기준이라.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치타들보다 내가 빠르게 뛰게 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건 거죠. 자, 계속 갑니다.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궁금해합니다. 좀 의아해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 이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To learn the part of the Hamlet or understand calculus, 수학을 잘하고 햄릿 같은 것들을 배우고 하는 능력을 왜 우리가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When neither skill, 이 기술 중에 어떠한 것도 much use, 뭐래요? of use인데 useful인데 뭐래? 이게 도움이 안 된대요. 이거랑 우리 실질적으로 사는 거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햄릿의 내용 일부를 외우는 거야.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는 건 거지. 이거랑 우리 생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미분적분을 배웠던 건 난 아동학대를 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란 말이지. 그거랑 우리 생존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이것만 잘하면 돼. 구구단만 잘하면 돼. 사실 더셈벨셈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슨 지수루구 같은 거를 우리 지수가 루구 같은 소리라고 하셨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큰 사람 되려고 그러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죠. 즉 우리 본질, 즉 실질적인 뭐라는 생존과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린 공부를 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요. 아마도 have been as hopeless. 아마도 무기력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랑 마찬가지냐면 코뿔소를 잡는 데에서는 아마 아인슈타인이 더 약하면 약하지. 그렇지 않아요?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여긴다란 말이야. 본질적인 어떤 생존과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죠. 니콜라스 험프리라는 분이 캠브리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이와 같은 이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보게 됐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We use our intellect. 우리들은 우리의 지능을 사용을 합니다. Not to solve practical problems. 실질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죠.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다. 자, to outwi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에 뭐라 이건 실질적 문제야. 그러면 이걸 바꿔서 우리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질적 문제야. 절대적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야? 상대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 거지 뭐.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 또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동기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또 조작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다 뭘 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So, 그러니까 what matters 것이네요. 것. 우리 해석 엄청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이건 뭐야? 중요하다. 아, 우리 matter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도 있지만 물질의 뜻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뭔 뜻이더라? 동사 썼을 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겠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봐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주제문은 뭐다? 가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전부 다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이라든지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렇죠. 실용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더 우월하기 위해서 지식을 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 몇 번으로?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지금 제가 접근했던 방식대로만 접근하셨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마 답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감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데이버 B, 나데이버 B, 나데이버 B, 나데이버 B. 오케이, 답 1번.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자, 뭐 잘하셨습니다. 뭐 모르고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자,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 빈칸 문제는 뭐부터 먼저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선지부터 먼저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본문은 손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출제자가. 본문은 그냥 있는 거 갖고 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선지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출제자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부분은 그렇죠. 결국은 선지예요. 그 선지 비교를 잘 해내고 선지 분석을 잘 해내는 게 결국은 독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정확한 해석을 우리 해내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한 해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든지 혹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적용된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첫 번째. 그다음 그 학습 방향이 맞다라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단어 어때요? 그냥 어차피 외워야 되는 독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이해 시켜주면 이해 잘하고 가시면 되고 암기 시켜드리면 잘 암기하고 가시면 되고 문제 풀이하면서 반복 회독시켜드리면 회독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빈삽순삭이고요. 이 빈삽순삭을 우리 해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좀 일단 어려웠던 유형들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뒤에 부분은 이제 가볍게 갈 테니까 한번 쭉 한번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들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생활영어 이제 기타 신유형인데요. 이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Hi, Jenny. I need your advice on buying a car. 차 사는데 도움이 좀 필요해. 이렇게 조언이 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How do you want to buy a car? 어떻게 사고 싶은데 what kind of car? 어떤 종류의 차를 얘기해? 종류. 자, maybe a mid-size sedan or USV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 크기, 중형 정도의 뭐 세단 차량이나 우리 이제 승용차이거나 아니면 SUV를 이제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UV가 보다 더 실용적이긴 하지. SUVs are more expensive than sedans. 세단보단 SUV가 더 비싸라고 얘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one of my friend, 내 친구 중에 하나가 used car dealer, 중고차 딜러야. He can give you a good deal 이렇게 했단 말이야. 좀 가격을 제한을 좀 잘해줄 것 같아. 좀 싸게 좀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뭐라 물어봤을까? 그러면 돈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I'm on a tight budget. 내가 뭐 예산이 좀 빡빡해. 이런 얘기죠. 다음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get in shap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shape라는 말이 원래 뭐예요? 이게 원래 모양이라는 뜻인데 우리 신체 모양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몸매 관리 뜻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I need to get in shape 이러면 내가
건강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3번으로 하시면 it should clear up soon 이렇게 인데요. 곧 이제 뭐 한다. 이제 뭐 날씨가 좀 맑아질 거야 얘기도 하고요. 또 무슨 곧 있어서 뭐 해결될 거야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pick you up later 나중에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얘기거든요. pick up 뭔 뜻이야? 들어올리다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도 pickup이고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pickup이고요. 우리 상점에서 물건을 픽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도 픽업입니다. 그래서 픽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 자, 우리 5번으로 가보시면 How many copies of the presentation materials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몇 부 정도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은 좀 문장 구조 좀 복잡합니다. 이게 원래 그 do you think 뒤에 we will need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동을 하고 추측성 동사인 think를 만나서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한 그런 WH 어구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알 필요는 전혀 없고 자, 몇 부 정도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더니 6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하지만 항상 좋지. 뭐 하는 게 좋냐면 추가적으로 몇 부 정도 더 만드는 게 좋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True, 맞아요. Better safe than sorry. 문제가 잘못되는 것보다 그냥 좀 안전한 게 낫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How many would you recommend? 자, 몇 부 정도를 그러면 추천을 해요? 그랬더니 Let's make it 75개 정도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ust in case we have more attendees. 자, 끝에가 이제 이를 했으니까 이거 이제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참석자들이 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뭐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자 언제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작년처럼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있게 될까 두려우니 한 75부 정도 해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지금 대답이 absolutely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생활영어에서 우리 항상 중요한 거 보다를 했었어요. 요 다음에 있는 답이 힌트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are going to have 우리가 갖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을 갖게 되냐면 asking for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는데 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까 그 부수는 확정을 지었다고 아까 우리 원래 몇 개 정도였었는데 60개면 우리 충분이었었는데 우리 몇 개로 그렇죠 75부로 이제 우리 확정을 지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달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줘야 될까? 그거를 지금 우리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정답률이 떨어져요. 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추론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아까 그쵸? 우리 물리적으로는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몇 개로? 75개. 자, 가보자고. How early? 얼마나 일찍? 이건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Do we need to distribute this material? 자료를 얼마나 일찍 분배를 해야 될까요? 자, 2번. Should we also have a digital version? 디지털판도 우리 갖고 있어야 될까요? 디지털 버전도 갖고 있어야 될까요? For sharing. 우리 뭐 나눠주려고 디지털 버전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이거 뭐였었고요? 이건 하드. 이건 뭐야? 디지털. 이런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얘기란 말이야. Will the materials be printed in color or black and white?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이건 흑백으로 할까요? 컬러로 할까요?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Are there any specific materials?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우리가 그 안에 넣으면 안 되는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란 말이지.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료를 넣고 빼고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인쇄를 하냐, 흑백이냐, 칼라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일찍 주느냐도 아니죠. 왜? 이건 뭐라고 했었냐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돼야 된다? 우리 그러면 디지털 버전도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였겠네. 그래서 요건 살짝 추론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아마 정답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문제가 좀 있다. 다음 몇 번 요건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A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항상 풀어야 했어요? 제가 항상 요거 제일 먼저 우리 동의어 문제 있으면 동의어부터 먼저 푸시고요. 해당 문장 딱 봐서 동의어 문제 먼저 푸시고 그다음 뭐 하라 그랬었어요? 제가 일치 불일치 이거부터 먼저 하라 그랬었죠.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글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애초에 지금 우리말로 일치 불일치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지만 보면 본문을 안 읽어도 거의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제목을 우리가 추론한다든지 목적을 추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뭐부터 먼저 봐라? 요 일치 불일치부터 먼저 봐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달된 링크의 결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수신된 문자를 삭제하면 안 된다. 시에서는 벌금을 문자로 통보한다. 고지서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거 딱 보면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벌금과 관련돼 있는 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 뭐 통제하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우리 뭐라 링크에다가 뭐 해라? 세부 정보 넣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으로 봤더니 삭제하면 안 된다. 그 다음 4번에서 우리 뭐 벌금을 문자로 통보한다. 이거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보면 아니다라는 거 아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량 소유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렇죠. 우리 뭐 나오잖아요. 뭐 고지서도 날라오듯이 물리적으로 하지. 이거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일단 요런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We have been notified. 우리가 통보를 받았어요. 뭐라고 통보받았냐면 스캠이네, 스캠. 이게 뭐예요? 이거 사기지? 그 사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기냐면 targeting people,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타겟을 두고 있는데 뭘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요구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overdue parking ticket. 뭐 불법 주차 딱지가 연체됐다. 이제 그거 돈 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자가 발송된다라는, 다시 뭐라고요? 스캠이에요, 스캠. 그러면 요 내용들 다 틀린 거겠네. 아까 우리 뭐라 했었어요? 아까 일치했어요, 불일치였었어요. 이거 다 전부 다 그렇지, 일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치하는 건 몇 개고? 한 개고, 불일치하는 게 몇 개야? 세 개란 말이지. 거짓말이 몇 개? 세 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들이겠네. 그렇죠? 이거 딱 봐도 뭐예요? 이건 문자 스캠이란 말이야, 스캠. 그렇죠? 그다음 몇 번일 것 같아? 답이 4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냥 가보십시다. 봤더니 These text messages are not from us. 이 메시지들은요, 이 문자 메시지들은 우리가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C나 우리 그 당국에서 보낸 거 아닙니다. 그다음 do not click the link.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or 아니면 provide the payment details. 그 안에다가 그 세부 정보들 입력하지 마세요. 세부 정보들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하세요. 아니면 입력하지 마세요예요. 그다음 자, report these message. 이 문자 메시지 신고하세요. 그치? 누구에게? 통신사나 아니면 그걸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세요. 오케이. 그다음 we do not notify public of fines through texting, media or social media 있겠네요. 우리는 절대 알리지 않아요. 뭐 대중들한테 뭐에 대해서, 벌금에 대해서 우리 알리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는? 그지, 문자나 뭐 SNS나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다음 City approved notification method for parking ticket.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우리는 알려드려요. 자, ticket served to vehicle 이렇게 돼 있고, ticket sent by post to registered owner of vehicle이야. 그럼 봐봐, 자동차의 소유주야. 등록된 소유주에게 by post, 우편으로만 티켓이 보내집니다. 우편으로만 보내집니다. 다음 몇 번? 답은 4번. 이거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단어만 조금 맞출 줄 아셨으면 이거 그냥 쭉쭉 읽어보다 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답을 그냥 냈을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없으니까.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문자로 무슨 뭐 통보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답을 몇 번? 답을 4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제목은 뭘까요? 이거 주의하세요. 허위 지금 뭐야 이건? 문자 메시지야. 그래서 이건 페이크. 이거 이제 뭐 짝퉁이지, 짝퉁. 거짓말이지. 그래서 답을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빠르게 하면 제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그래서 7번, 8번 보시면 요 이제 내용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명시를 했었고, 우리 원래 상식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되겠고. 지금 8번이 이제 재밌는데, 이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대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critical도 있고, 무슨 뭐 crucial도 있고, 뭐 important도 있고, 뭐 엄청 중요하게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 말을 했거든요. pivotal이라고 하는 요 말을 설명을 드리면서
발음 이제 그 잘 기억하죠. 피보탈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더니 그 유튜브 쇼츠로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뭐 영어 선생 발음 왜 저렇게 구리냐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발음이 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랑 critical이랑 같다. 우리 이제 critical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뜻도 있지만 비판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criticize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만 crisis는 뭐예요? 위기의 뜻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위기냐면 위기라는 건 이런 잘 되면 좋고 아니면 큰일 나는 걸 crisis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제 위치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갈림길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크라이시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크리티컬도 있죠. 그래서 중대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뒤가 서로 같다라고 딱 말씀드렸는데 거기 시험에 딱 나왔죠. 그래서 크리티컬이랑 누구랑 그렇죠. 요 피보탈이랑 답이다. 답은 1번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 쇼츠 적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답을 이건 1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요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데일리 루틴 때도 엄청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동형 모의고사 통해서도 이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그 클라이맥스 때도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아마도 다 이거 맞추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요거 이제 윗글 목적이잖아요. 이제 목적 보시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 동력, 기부네요, 기부. 그다음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캠페인 제안이네요. 캠페인 제안. 그다음 NHC를 지원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거네요. 기관 소개. 이건 전부 다 뭐가 달라요? 이건 지금 그렇지. 동사가 달라요. 기부 동료고요. 캠페인 제안이고요. 기관 소개고 파트너 선정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가보시면 자,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Health for people. 사람들의 이제 건강 문제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또 저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health, 건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죠. 누구에 있어서 human rights, 인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중대한 어떤 그렇죠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사회의 어떤 웰빙에 있어서 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또 평화를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 중대한 거 우리 아까 답을 이제 내는 건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엄밀히 했었을 때 요걸 이제 그러면 비판하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비판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예시 문항을 보면 이 문제가 전부 다 다의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의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요 문맥에 맞는 단어 뜻을 찾아봐라라고 이제 출제를 했는데 국가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방직은 다시 원래의 취지에 맞춰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를 보여주고 그것과 이제 우리 연관성 있는 단어를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 안에서 찾아내라라는 형태로 이제 다 문제를 구성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걸 보셨으면 답을 좀 더 뭐 확실하게 낼 수 있었겠죠. 답을 이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소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 소개를 소개하는 거고 소재를 소개하는 거고 but 하지만 하고 이제 나오죠. 하지만 자 우리 건강에 접근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딱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National Health Center Foundation 이 재단이 is here 여기에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NHC를 지원하기 위해서 to achieve its vision이네요.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어떤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이런 도움을 주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NHC는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취약계층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NHC 이 재단이 자 뭐 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이 NHC를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협업을 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분야를 가지고서 그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NHC 파운데이션 즉 뭐 이 재단을 소개하는 거네. 재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답 몇 번 답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자 답을 저희가 처음에 보세요. 이게 이거 너무 웃겨. 순서도 웃기게 이제 피보털 그다음에 크리티컬 아니에요? 피보털. 네, 저 발음이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구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설명하려고 피보탈 이랬던 거고 이제 크리티컬 이게 뒤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답을 요건 1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비슷합니다. 한번 살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목적은 뭐다 사실 NHC를 지원하는 기관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답을 어렵지 않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 다음 글의 목적이죠. 목적이 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제문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제출하네요. 뭘 제출한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고요. form입니다. form. 서류 양식을 우리 form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류 양식을 기입하는 거 어떻게 쓴다 그랬었고요. fill in the form.
fill out the form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요 말이보다 이게 서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2번을 보시면 인터뷰를 예약하는 거죠. 인터뷰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3번을 가보시면 업데이트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업데이트를 알려달라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정보를 요청하는 건 몇 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만 요거는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이건 회사의 어떤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건 거야. 이게 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봤냐면 업데이트도 결국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보 요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진행됐던 정보 요청을 하는 거니까 또 정보 요청이고 정보 요청인데 얘는 뭐다?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 요청이고 이건 영업과 관련돼 있는 정보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가보면 자, I'm writing to thank you. 자, 저는 감사를 표현하고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인터뷰에 대해서 말이죠. I truly. 저는 진짜로 너무나 좋았었어요. 뭐? 이 대화를 나눴던 게지. 인터뷰를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자, 귀하가 제공해 주셨던 그런 이 정보는 was very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뭐 이제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인사말이지. 그치, 그야말로 인사말이지. 이제 인사치레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I'd like to. 자, 뭐 하고 싶냐면 follow up now. 자, see if these are the updates. There are any updates.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가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업데이트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죠. 즉 정보를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자,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확실하게 답을 몇 번? 답을 어렵지 않게. 그렇죠. 이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에 관한 의사결정이야? 이 사람을 그렇죠. 뭐 뽑을까 말까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 몇 개고요. 거짓말이 3개고 참말이 1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위치를 얘기를 하네요. 자, 어디에 있대? 이건 도심 지역에 있네요. 도심 지역에. 근데 둘러싸여 있어. 뭘로? 많은 우리가 마천루라고 그러죠. 초고층 빌딩들. 자, 초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에 있고요. 자, 그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 전시하고 있네요. More than 1 million artifacts니까 100만 개 이상의 그쵸 사물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자, it supports educational activities. 자, 그것은 교육적인 어떤 활동만 지원합니다. 인stead 뭐가 아니라 학술적인 프로젝트를 안 해요.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자, cultural 문화적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한다? 규칙적으로 레귤러니까 규칙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뭐 제목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걸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셔널 인디펜던스 뮤지엄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while 뭐 하면서 이렇게 있네. Fostering national pride. 우리들의 그쵸 국가적 자부심을 우리 향상시키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invite you.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레가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저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쭉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 있다라고요?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urban의 반대말을 뭘로 우리 기억하고 있더라? rural로 기억하고 있죠. 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골의 반대, 그쵸? 도심의 반대, 시골. 이거 우리 동의어 반의어 관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rural이라고 쓴 거 쓰니까 1번은 틀렸네요. 1번 지우시면 되겠고. 토탈 몇 개래요? 15만 개네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고 100만 개 이상이랬었죠?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틀렸네요. 숫자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edicate to the study of independence movement 있고요.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연구를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쭉 가보시면 educational program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고요. 또 national 어떤 identity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deepens historical understanding among citizens. 우리 그 시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렇죠. 이 역사의 어떤 이해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cultural event인데 자, 우리 뭐라? 문화적 이벤트가 regular cultural event예요. 그치? 그럼 다시 문화적인 어떤 이 이벤트가 어떻게 한대? 레귤러래요. 여기 있네. 답 몇 번. 답은 어렵지 않게. 그래서 4번 올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뭐라 했었더라? 아까 urban 아니고요. rural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2번은 아까 우리 뭐 100만 개가 아니라 우리 아까 뭐 15만 개쯤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시 우리 둘 다 했었어요. 학문적인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어떤 활동도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내셔널 아이덴티티 쭉 있고 있는데 scholarly work 했다는 말이야. 자, sports.
scholarly work.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4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뭐라더라? regular basis. regular basis.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월하게 아마 답을 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9월 달에 열린 달이거든요. 9월 달에. 그쪽에 딱 보시면 바로 있어요. 여기 9월 달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September. 이거 바로 찾아서 바로 이제 지워버리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독점적으로거든요. exclusively는. 그쵸?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12세 이하의 애들한테만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건 답을 2번으로 올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3번은 요거 있죠. 오케이. 자, 이 쇼에서 분명히 레어한 에어플레인 이렇게 했는데 레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hard to find라고. hard to find라고. 찾기에 어려운 거죠. 찾기 어려워. 그게 이제 뭐야? 그게 레어한 건 거지. 드문 건 거지. 희귀한 건 거죠. 그래서 답을 요건 3번 틀리고요. 3번 지금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건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인데 요걸 이렇게도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domestic and foreign이라고 써 놨어요. domestic and foreign. 이게 이제 결국 이제 national, international이 맞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답을 몇 번? 답을 그렇죠.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15번 문제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주제문이잖아요. 그러면 주제문 문제에서 항상 우리 선지부터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제일 일단 중요한 게 뭐다? 소재를 좀 확인을 좀 잘 해주고 그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주제문 부분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영어는 거의 항상 두 갈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걸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태양광의 도움이거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artificial blue light. 이거 blue light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왜 이제 뭐 그 시간 조절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블루라이트가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야. 핸드폰에 다 있단 말이지. 자, 블루라이트의 영향과 인공적 블루라이트의 영향과 싸움에 있어서 태양광의 도움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 2번으로 가보시면 dangers of using devices during the day. 낮에 장비를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dangers로 돼 있으니까 끝에가 s로 돼 있으니까 복수로 돼 있으니까 뭐일 거다 이건? 그치, 이건 나열 구조일 것 같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열될 것 같아요. 나열은 기본적으로 몇 개니까? 3개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낮에 장비를 쓰면 위험하대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언제 써요? 우리 뭐 전자장비 같은 거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 언제 써요? 우리 그럼 낮에는 쓰지 맙시다. 위험하니까. 세상에 이런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제껴내셨었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실. 왜냐면 반사회적인 내용이잖아. 그 다음 How screens affect children's sleep cycle 겠네요. 스크린이 아이들의 슬립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그렇죠.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뭐일 수 있다. 이건 시간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 A. 자, 우리 뭐가 이 스크린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뭐 두뇌로 가가지고 뭐 시각이 뭐 어떻게 된 다음에 뭐 쭉 해서 뭐 신체 내에서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과정 시간 순서를 나열하는 방식일 거고 4번으로 하셔 왜 멜라토닌 레벨이 떨어지는가 밤에 이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이 온다고.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멜라토닌이 떨어지면 잠이 오겠어요? 불면증 이렇게 시작되는 건 거지. 그것도 아니라고. 대략 봤었을 때 이게 뭐냐? 블루라이트 얘기냐? 이게 스크린 얘기냐? 또 이게 애들의 수면 사이클에 관한 얘기냐? 이게 태양광이 도움을 주는 얘기냐? 이것만 잡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자, 가보면 The reason artificial blue light in devices 이렇게 있네요. 이유입니다. 이유. 뭐에 관한 이유냐면 인공적인 블루라이트의 어떤 그렇죠? 이유입니다. 얘네들이 꽤 위험해요. 꽤 해롭습니다. 언제? 저녁 때. 저녁 때 얘네들이 꽤 해로운 이유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뭐냐면 it mimics 그게 비슷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태양의 자연적인 블루라이트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which 근데 그것이 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요거 기억나세요? circadian rhythm 이거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랬었지? 우리 신체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렇지.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밥 때가 되면은 밥을 먹고 싶고 분명히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때가 되면 졸립고 이렇다 그랬었잖아요. 이걸 뭐 쥐를 가지고서 이거 왜 그 하버드 과학자들께서 이제 뭐 이걸 뭐 입증을 하셨네 해가지고 뭐 노벨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어쨌거나 그럼 자 다시 일주기 이 리듬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돼요. 자, a study showed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뭘 밝혀냈냐면 viewing artificial blue lights in the evening 저녁 때 자, 인공적인 블루라이트를 보는 게 will push sleep inducing melatonin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한다? 급격하게 감소시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수면을 방해할 거고요. 자, 이 낮에 이제 또 수면을 방해받았으니까 낮에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피곤할 거 아니야.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낮에도 그렇죠. 이 졸음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getting that same blue light 하지만 자 얻는 거예요. 그 똑같은 블루라이트를 태양으로부터 얻는 거는 which 근데 그것이 health boosting full spectrum of light 자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저 광선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얘는 그 반대의 작용을 한다네요. 아 그러면 다시 인공적인 뭐는 블루라이트는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냥 부정이야. 그렇지? 하지만 천연적인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는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여기에 지금 애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답 몇 번으로 올라주면 돼? 답은 1번으로 올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왜? 애들 얘기가 급잖아요. 자 계속 갑니다. According to the study 그 연구에 따르면 the more daytime blue light a person gets 겠네요. 저 더 많은 자 낮 시간의 블루라이트를 한 사람이 그렇지 받게 되면 the better. 자 우리 더비교입니다. 우리 뭐라 부르자? 더비. 다시 뭐라? 더비.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나은 어떤 그렇지 방어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Against 뭐에 대해서 the harms of evening blue light from screens. 스크린으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이 저녁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블루라이트의 어떤 해로운 면들을 더 잘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acking the day with the sunshine. 자 낮에 우리 뭐 하는 거야? 그 햇볕을 많이 쐬는 게 creates 만들어내는 거죠. 블루라이트 빌드업 어떤 블루라이트 빌드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 우리 반대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밤에 인공적인 블루라이트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해로운 면을 다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밤에 좀 우리 핸드폰 보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이거 끊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렇더라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럼 뭐 해라? 낮에 그렇지 자연광을 좀 많이 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답을 몇 번으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5년도 지방직 문제 해설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뒷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왔지만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답이 명확하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했을 때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 문제도요. 지금 저희가 데일리우티 때 보여드렸던 문제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멜라토닌이 우리 뭐 신체에서 뭐 분비가 되는데 이게 블루라이트가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해롭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려서 적중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선 시간을 단축시켜서 갖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대로 다양한 어떤 글들을 보여드리고 다양한 제재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사실은 요 뒷부분 뭐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금방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건 금방 풀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다? 자, 우리 요거 이제 중요하게 보십시다. 26년도에 우리 합격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단어장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어장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 단어장 선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이건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다루고 있어야 되고요. 독해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수능처럼 너무 토익처럼 되어져 있는 단어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시험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보터 이런 단어라든지 또는 우리 좀 보기 어려운 단어들도 기출됐었다라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로 단어장을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공보로 단어장은 기본적인 단어 다 빠짐없이 집어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기출됐었던 단어들 중 핵심적인 단어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 권만 학습을 하시더라도 단어 때문에 시험을 떨어질 일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 단어장을 정말 밤을 새가면서 교정을 봐가면서 다 만들었는데 만들 때 제발 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수능 단어장 갖고 공부하는 것만 좀 아니게 좀 하자.
토익 단어장 갖고 공부하는 것만 좀 알게 좀 하자.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에 맞는 그 단어장을 갖고 공부하는 게 맞지. 제3의 단어장을 갖고 공부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본인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학습 능률도 안 오르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이 문제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고예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고 제가 회독까지 시켜 드린다면 시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세 문제 고가 거 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법 세 문제는 무조건 다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문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못 찾겠어서 그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차라리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시켜드리면 안 찾아봐도 되거든요. 그냥 저랑 그냥 쭉 스케줄만 잘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빈삽순사. 그래서 이건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풀어드리는 요령 보셨죠? 그 요령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 정도 요 전문성 있는 교재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단어장,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보카루트 요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거 안에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넣어놨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거잖아. 무슨 뭐 reptile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럼 mammal, 무슨 amphibians 이런 것들 있죠. 그 비슷한 유사한 애들 있잖아요. 무슨 뭐 양서류니 뭐 포유류니 뭐 이런 애들 쭉 다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다음 왜 우리 이런 것도 헷갈린단 말이야. 뭐 optional, optical 뭐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요 optimal도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발음이 유사하거나 모양이 유사한 애들 있잖아요. 뭐 preserve랑 persevere 막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것도 제가 싹 다 정리하고 한 번에 그냥 다 암기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어근도 어지간하면 그냥 좀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unite 관련돼 있으면 unity 이런 것들 쭉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단어장은 그거 하나로 끝내라. 여기 뭐 벌써 찾아놨네요. eradicate랑 뭐 nourish랑 proliferate 등등 다 있다 이 안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시켜 드릴 거고 선생님이 암기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들 해독까지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건 가시면 되겠고 빈삽순사까지 해야 우리 100점 맞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빈삽순삭은 전문 교재 하나 정도를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령을 습득하시고 그걸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그 약속 지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공무원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또 드렸는데 올해 또 다시 약속을 시켰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방직에 풀어보실 수 있는 원문 문제까지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준비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엄마, 아버지, 무슨 뭐 형제, 자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공부 잘하셔서 합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올 한 해 좀 뜻하는 바가 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힘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그 옆에 같이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옆에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어 제가 책임지는 조태정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